줄기와 잎그림 도표 해볼게요. 자료 전체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그림을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줄기와 잎그림.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20몇, 30몇, 40몇 이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 30, 40의 줄기를 놓고 10의 자리죠. 그러니까 잎의 자리에 저기 있는 걸 쓰는 거예요. 24도 있고 26도 있고 26도 있고 27, 28 있고 30, 34, 37, 39 뭐 이런 식으로 42 이렇게 지금 10개의 자료를 쓰는 거죠. 1의 자리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게 이게 한눈에 보기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면 20이 제일 많구나, 20대가 제일 많구나, 40대는 극히 드물구나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우리가 그런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별량을 자릿수를 기준으로 줄기와 잎으로 구별한다 라고 했고 그러니까 두 자릿수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의 자리, 1의 자리. 그 다음에 세로 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를 여기다 이렇게 세로선을 이렇게 그으란 얘기고 왼쪽에 줄기를 쓰고 오른쪽에는 작은 수부터 잎을 쓰는 거예요. 되겠니?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로로 쓴다. 중복되는 별량의 잎은 중복된 횟수만큼 쓴다. 이게 6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6을 두 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빈값 알아보기 좋게 같은 수가 있으면 최빈값 알아보기 좋게끔 중복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기 순서로 하면 중앙값 찾기가 좋겠죠. 10개 중에 중앙값은 5번째, 6번째인데 5번째, 6번째 이렇게 28하고 30의 중간인 29가 중앙값이구나 이런 것도 찾기 쉽게. 그러니까 정렬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자료를 찾는데 필요한 수치를 찾는데 찾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 컴퓨터에도 정렬이 되잖아요. 자료가 알아요? 이름 순, 파일 크기 순, 날짜 순.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정리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크기 순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정리했다는 사실을 아는 나는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어디서 캐치를 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자, 줄기 A와 잎 B를 그림 위에서 A, B로 나타내고 그 뜻을 설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읽을 줄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줄기는 한 번만 쓰는 거고요. 잎은 여러 번 쓰는 거예요. 한번 작성을 해보죠. 이거 찾는 걸 잘해야 되는데 내가 찾는 걸 잘 할 수 있을까? 자, 줄기 맥박수예요. 1분간의 맥박수. 여러분이 더 잘 찾을 수도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67, 그 다음에 68이 보이고 68이 두 개 보이네. 68, 68, 69도 보이죠, 그죠? 69가 또 두 개 보이네. 69. 그 다음에 70은 없고 71이 하나. 71이 하나, 72 하나, 73 하나, 74, 5, 6, 7, 8, 9, 0, 80, 81, 2, 3. 이거 눈이 진짜 좋아야 되겠다. 잘 못 찾겠어. 84, 85, 86. 없어요? 지금 몇 개인데? 총 15개 아니야? 70개. 뭘 빼고? 79. 79. 또 하나가 빠졌는데? 79 79가 두 개야? 이렇게 잘 못 찾는다. 여러분이 그냥 한눈에 보면 훨씬 더 잘 찾겠죠. 나는 거리를 두고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돼요. 잎이 가장 적은 줄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잎이 가장 적은 줄기 8이죠. 8. 그렇죠? 8 줄기에는 잎이 4개 달렸으니까 반 전체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15명. 그렇죠?
1분당 맥박수가 다섯 번째 1, 2, 3, 4, 5등 여기죠. 여기 5등. 이 높은 맥박수 1, 2, 3, 4, 5 여기죠.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1분당 맥박수가 70회가 안 되는 애들은 몇 명인지 5명 그렇죠? 이렇게 5명. 그러니까 이런 거 찾기 편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자료 정리하는 사람이 좀 불편하긴 하죠. 그 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자, 1-1번 쭉 다 풀어보세요. 전체 몇 명인지 세보고 필요한 답을 찾는 거. 다 순식간에 찾아줬어. 뭐지? 너무 쉽죠? 자, 사람 수 더하면 되겠어요. 입회 개수를 세는 거죠. 4명, 6명, 8명, 5명, 1명. 모두 2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7번째로 적은 회원은 여기가 4번째, 5, 6, 7번째 35세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50세 이상인 회원은 5, 6 줄기에 달려있는 입수를 세면 되겠죠. 6명. 그 다음에 50세 이상인 회원수는 그래서 전체 몇 퍼센트? 24분의 6이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바뀌겠죠. 25%. 4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이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분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줄기 그림은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는 도수 분포표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표로 정리할 때 도수 분포표 또는 히스토그램을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도수 분포표에서는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어요. 좀 헷갈리는 용어들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계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령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20에서 25가 계급이고 25에서 30이 계급이고 그러니까 계급이 총 몇 개인 거야? 계급이 5개인 거야.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구간이 5개. 그래서 계급이고요.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예요. 너비. 그러니까 얘한테서 얘 뺀 거. 계급의 크기가 5인 거예요. 25에서 20 뺀 거. 30에서 25 뺀 거.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5다. 계급의 양 끝 값의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계급의 왼쪽은 구간 시작할 때 이상, 오른쪽은 미만으로 돼 있어요. 이상은 쟤를 포함하는 거고 미만은 25, 30, 35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개의 간격이고 계급의 크기다. 도수,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게 몇 개, 몇 개. 이게 도수들이에요. 도수들.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는 표를 이용해서 계급과 함께 도수를 나타낸 걸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계급의 크기, 도수는 항상 단위를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계급을 쓰세요. 그러면 이게 킬로그램이면 20kg에서 25kg 미만,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써야 돼요. 단위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를 할 때는 5k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수를 할 때는 한 개, 얘 단위를 쓰는 거예요. 단위를 모두 쓰는 거가 기본이에요. 이게 뭐 별 주의사항이 아닐 것 같지만 서술형을 내는 학교들은 조심해야 돼요.
단위를 빼먹었을 때 감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게 맞아요. 꼬투리를 안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너그러워서 단위 빼먹어도 그냥 맞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점 안 하고. 근데 좀 예민하고 꼼꼼한 분들은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꼬투리 안 잡히게 감점 써야 되는 건 써야 될 건 마땅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단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표 만드는 방법이에요.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작은 별량과 큰 별량을 찾은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범위로 나눌지를 정해야 되겠죠. 속하는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계급을 정한다.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돼요. 어디는 3씩, 어디는 5씩, 다시 3씩 뭐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많다고 여기는 3kg 차이로, 여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한 10kg 차이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계급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세어서 각 계급의 도수와 그 합을 구합니다. 합계까지 써놔가지고 내가 빼먹은 게 없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빼먹을 수 있으니까 합계가 틀리면. 자,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계급의 수는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로 한다. 근데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상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되는 계급은 5개에서 6개 정도로 거의 보통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계급은. 자, 밑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야 돼요. 여러분 잘 세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잘 세볼까요? 나도 여기다 써놓고 세볼게요. 저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고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에서부터 10, 10에서부터 15, 15에서 20, 20에서 25 정도면 모든 계급을 담을 수 있어요. 모든 애들을 다 담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계급은 5에서 10, 책 수니까 읽은 책 수니까 번이고요. 여기는 학생 수니까 명이죠. 단위를 쓸 거예요. 자, 세봅니다. 5에서 10 사이에 있는 애들, 자, 10은 포함은 안 되고요. 1의 자릿수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서 3명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15가 되기 전까지 10에서부터 15가 되기 전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5부터 20이 되기 전까지 15부터 20이 되기 전까지 15부터 20이 되기 전까지는 4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20에서 25를 세보자. 20에서 25는 뭐 이렇게 20에서 25가 3개네. 그래서 세봐서 우리가 지금 15개의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더했더니 8, 7 더해서 15. 아, 그럼 빼먹지 않고 잘 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도수분포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죠. 자, 밑에 2번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 도수분포표를 작성하고 이제 물음에 답을 해야겠죠. 가슴둘레와 사람 수 60에서 65, 65에서 70, 70에서 75, 75에서 80.
작성을 마쳤나요? 잘 세고 있어요? 그 연필로 얼마든지 표시하면서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밑줄, 물결 밑줄, 동그라미, 세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빼먹지 않고 세는 게 중요하니까 잘 세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건 셀 때 경계에 놓여 있는 거 있어요. 이쪽 미만에 걸쳐 있는 거. 셀 때 미만에 걸친 건지 이상에 걸친 건지 잘 보시고 세야 돼요. 잘못 세면 그게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70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 돼요. 70 이상에 들어가야지 70 미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주의해서 쓰시면 되겠고, 지금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죠. 계급의 개수 4개고, 자 계급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돼? 계급의 크기는 5cm 이렇게 답해야 돼. 이거 습관을 안 들이면 진짜 단위 그냥 빼먹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빼먹어요. 안 쓴단 말이야. 습관을 들이셔야 돼. 가슴둘레가 65cm, 민수가 속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하세요. 65는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속하는 도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6명. 역시 단위를 쓰셔야 된다. 네 번째 문제도 있나요?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거에 단위를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챙겨서 써야 된다. 계급. 이게 이제 이런 거는 그래도 단위를 잘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도수가 8인 계급을 쓰세요. 이렇게 뭐라고 써야 돼요? 70cm 이상, 75cm 미만. 이렇게 써야 돼요. 생각도 못했죠. 그냥 단위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계급을 쓰세요 하면 저렇게까지 쓰는 거다라는 거. 여기 안 나와서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네. 2-1번에는 쓰는 게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작성하는 거 너무 싫은데 또 해야 되네. 이 자료를 10세에서 시작하고 계급의 크기가 10인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 뭐 이렇게 이상, 미만 이렇게 쬐끄맣게 써져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전 그렇게 알게요. 10에서 20, 10대죠. 10대. 하나, 둘, 셋. 셋이군요. 20대. 20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30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40대가 하나, 둘, 셋. 네. 18명이에요? 네. 20명인 줄 알았어. 16명이네요. 그럼 맞게 한 거죠. 다 맞게 찾아서 썼어요? 이거 계속 할 거거든? 이 귀찮은 걸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할 건데 여러분 잘 참고 하셔야 돼. 자, 1번 작성 끝났으니까 2번부터 할게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를 포함해서 쓰는 게 맞다. 자, 3번 봅시다. 나이가 21세인 참가자는 속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해보자. 21세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20대 도수를 쓰세요. 여기 있으니까 5명 이렇게 쓰는 거. 됐죠?
할만하죠. 아, 작성된 걸 보고 이제 답해보자. 이거 마음이 편안하네. 작성되어 있으니까. A 값은 얼마일까요? 했는데 합이 40이 되게 해야 되니까 남은 합을 얼마인지 봅시다. 위에 두 개 11, 그리 A, 밑에 20 더해서 40이니까 32라고 A 더해서 42. A는 9였다. 1번 답이고요. 2번 500에서 700인 식품은 몇 개입니까? 500에서 700 여기까지 합쳐서 10개 그쵸? 아 10개입니다. 세 번째 열량이 8번째로 높은 식품이 속하는 계급은 18번째면 여기겠죠? 500kcal 이상 600kcal 미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쓸 때 귀찮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단위까지 써서 포함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안 빼먹을 수 있어요. 계속 주의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급해서 못 썼거나 뭐 그냥 무심코 안 썼거나 이래가지고 감점 당하고서 맨날 선생님들한테 와가지고 아 그거 빼먹어서 감점 당했어요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그거 주의하라 그랬는데. 자, 3-1번 볼게요. 일주일 동안의 운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어떤 걸까요? 자, 기억. 계급의 크기 10분인가요? 아니죠. 30분이죠. 아, 반 전체 학생은 35명인가요? 더해보자. 4, 2, 4, 7 이렇게 더했더니 여기가 35명이네. 그죠? 맞네. 네, 얘는 맞네. 14번째로 운동 시간이 짧으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14번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급은 90에서 120분 미만일까요? 아닌데 60에서 90인데 그죠? 그래서 아니고요. 운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20분 이상이니까 7명이죠. 35명 중에 7명이고 곱하기 100을 해보면 이제 5분의 1이니까 20%입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진짜 거의 상식적인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잘 침착하게 잘 세고 잘 더하고 이런 정도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속에 풀만한 게 없네요. 다 똑같은 거고 넘어갈게요. 해보시고 이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램은 말 그대로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림. 히스토그램. 자, 도수분포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도수를 막대로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막대 그래프랑 거의 똑같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애거든요. 근데 막대 그래프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뭐 어떤 차이인지 알겠나?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붙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붙어 있어요.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었고 히스토그램은 싹 붙어 있죠. 맞아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나 히스토그램은.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가로축의 계급의 양 끝을 표시합니다. 계급의 양 끝을.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도수가 몇 명인지 몇 개인지 이런 걸 표시를 하는 거고요.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하고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차례로 그려가지고 모두 붙여 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자료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습니다. 사실 입줄기 그림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분포 상태는 잘 보이거든요.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히스토그램은 더 눈에 띄게끔 딱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낮은 부분이 눈에 잘 들어오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수의 간격의 크기에 따라서 그 높낮이는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잘 보이게 만들려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로 취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그러니까 이런 직사각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히스토그램에 도수가 나타내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각 계급의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도수 총합하고 같아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cm 단위로 했으면 5 곱하기 전체 40명. 그러면 5, 4, 20, 200인 거예요. 넓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도수 총합, 조사한 대상의 총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몇 번 구해보면 얘가 그 얘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별게 없어요. 자, 히스토그램의 뜻은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 써있죠? 히스토리와 그림 해가지고 역사가 담긴 그림인 건데, 아니 그 뭐 재고조사 같은 거 할 때 쓰던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달은 얼마큼 있었고 2월 달은 얼마큼 있었고 3월 달은 얼마가 있었고 이런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표로 이렇게 그러니까 막대로 표시하다가 이걸 하나로 본 거죠. 그래서 그림,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히스토그램 그리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자, 계급의 크기가 5죠. 그러면 5, 10, 15, 20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가 개수. 그 다음에 도수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자, 처음에 0에서 5는 1명, 여기 1명. 그 다음에 4명, 4명. 그 다음에 15까지는 6명. 여기까지는 6명.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그리셨으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완성된 거예요. 그럴 거 없죠? 히스토그램 완성됐고, 이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이 넓이들의 합이 얼마냐는 거야. 이 넓이들의 합. 얘는 5, 1은 5, 얘는 5, 4, 20, 그 다음에 5, 6, 30, 5, 3, 15 더해가지고 뭐 30, 60, 80이거든요, 넓이가. 근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간격의 크기가 5고 전체 몇 명 조사했대요? 14명 조사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30. 이게 5인데 15가 아니라 70이네 그럼. 미안해, 여기가 5였어. 이 짝대기가 15라고 읽었네. 근데 색칠한 짝대기를 1로 읽었어. 그래서 20에다가 70이었죠. 70.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네모칸을 나는 계산해서 더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계급의 크기 곱하기 전체 도수 14명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민정인에 반 학생의 영어 말하기 대회 점수 확인을 해봅시다. 보니까 10점 미만은 없는 것 같아. 10점부터 계급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계급의 크기 몇 점? 2점. 두 번째 12점에서 16점 미만인 애들은 9명, 12명 이렇게, 그죠? 그래서 21명 이렇게 되면 되겠고,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 넓이의 합을 구할 때는 단위를 쓰진 않아요. 계급의 크기 2고요. 모든 학생 수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인지 안 나왔네. 더해보자. 4, 9, 12, 7, 5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얼마다? 13, 25, 37인가? 애매하네. 37명이었어요. 맞죠? 4, 9, 12, 7. 74. 74고 저 사람 수에 지금 확인. 사람 수를 지금 맞게. 사람 수 안 틀렸죠? 맞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래 1-1번 풀어보세요.
너무 쉽죠. 순식간에 다 풀리죠.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도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처럼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만든 그래프의 한 종류예요. 도수분포 다각형. 자,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건데 히스토그램의 그 직사각형의 중점 있죠. 윗변의 중앙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바닥은 그냥 0의 중간에서 찍는 거예요. 그 찍은 점들을 이어서 꺾은 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직선 이렇게 이어가지고 선분으로 이어가지고 만들어진 다각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앙에 점을 찍는다. 여기 이 계급이 여기에는 없더라도 사람 수가 없더라도 여기다 0을 찍고 해서 완전히 닫힌 패곡선으로 패다각형으로 그리는 거예요. 닫히게끔. 자, 계급을 셀 때는 얘네 둘은 세진 않는 거예요. 계급은 4개인 거죠. 그러니까 4개지만 6개인 것처럼 2개 점을 추가해서 찍어서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여기 부분의 넓이랑 여기 부분의 넓이가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봐라. 하나 매겨볼게요. 내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려면 여기에다 점을 찍고 여기에다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고 여기에 점을 찍는데 이걸 이렇게 선분으로 이어보면 내가 이걸 잘 이었다고 치면 요걸 잘라다가 여기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안 같아 보이네. 다시 잘 봐. 그림을 내가 직선을 잘못 그려서 여기를 이걸 잘라다가 저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초록색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다 여기다 붙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잘라다가 여기다 붙일 수 있죠. 끼워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걸 잘라다가 여기다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라다 여기다가 끼워 맞출 수 있고 요걸 잘라다가 여기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완전 똑같거든요. 지금 내가 그림이 정확하게 안 그려져 있다면 그건 내 탓이고 잘라다 붙이면 지금 완전히 끼워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초록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원래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다. 뭐라고? 원래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계급의 크기 도수 총합을 구하면 돼. 이 넓이 구한다고 막 이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여긴 삼각형, 요렇게는 사다리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넓이 구하고 있지? 말란 소리. 이거랑 똑같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자, 밑에 나와 있어요.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눈에 알아보기 좋은 거 맞고 도수분포 다각형과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확 커지면 여긴 많이 성장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차이나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가 좋은 거고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고 역시 밑에 계급의 크기와 도수의 총합으로 구하면 끝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되겠죠? 자, 2개 이상의 자료를 분포를 함께 나타낼 수 있어서 그 특징을 비교할 때 히스토그램보다 편리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히스토그램은 하나를 그리고 또 다른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색깔이 겹치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건 점만 찍고 각을 그린 거라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어떤 애 자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애는 이런 애가 자료였어. 근데 어떤 애는 자료가 이렇게 됐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그려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겹쳐게 그리잖아? 그럼 니네 어떤 게 어떤 건지 색깔로 구별을 해놔도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똑같은 부분이 생기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에 비해 이게 편한 거예요. 딱 하나 여러 자료를 동시에 그려놔도 한눈에 누가 더 어느 때는 더 크고 어느 때는 더 작고 이런 게 몇 월 달에는 누가 많고 몇 월 달에는 누가 많고 이런 게 비교하기가 딱 좋죠.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유일한 장점인 요거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다. 그러니까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히스토그램이랑 그게 그건데 왜 써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예요. 이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사실은 히스토그램에 비해 눈의 가시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자료를 동시에 했을 때 그거 하나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보자라고 했어요. 해보자.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긴 해요. 사실은 봐봐요. 0, 5, 10, 15, 20, 25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도수는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 찍는 거니까 자 5에서 10 사이에 3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3명의 중간에다 찍는 거예요. 여기 옆에 0에다 찍어야 놓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5는 6명이니까 6의 중간에다 이렇게 찍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5와 20에도 4명에다 찍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25 2명으로 찍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0에다 찍어 놓죠. 그래서 이걸 있고 여기 거의 다 직선이네요. 여기도 직선이고 알고 보면 일정하죠. 그래서 삼각형인 형태로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옵니다.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겠죠? 요 밑에까지 보고 쉴게요. 2번 보자. 도수분포 이 다 한 건데 근데 다음 주에는 유형편 가져와서 유형편 앞부터 쭉 할게요. 뒤에 좀 남아있긴 한데 오늘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다 끝나? 네? 오늘 할 거예요. 오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상대 도수까지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늘 다 하고 다음 주는 유형편만 주구장창 쭉 풀어도 아마 세 타임이면 아마 필요한 건 다 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유형편 들고 오세요. 없어요 이러지 말고. 자 먼저 풀었던 사람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오면 되지 같이.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GN에 반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형수를 인형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여기 8개가 8명 4개에서 6개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4개 이상 6개 미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번 답이었고요. 2번 8개 이상 가지고 8개 10개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8개 이상 몇 명이에요? 5명, 2명이에요. 그래서 7명이죠. 전체 몇 명이었어요? 네? 전체 몇 명인지를 안 세봤죠? 4명, 8명, 6명, 5명, 2명. 그 중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몇이죠? 10, 25, 25분의 7이에요? 28%인가 보죠? 2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마지막 2-1번은 여러분이 풀어보고 확인만 합시다. 풀어보세요. 참고로 오늘 1일 테스트는 상대 도수는 안 냈는데 여기까지만 냈어요. 도수분포 다각형까지만. 그래서
너무 쉬울 수도 있다. 그래? 문제 수는 한 50개 예? 절반 정도.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맞나? 아, 25문제. 이렇게 놀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너네 혹사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되지 않나. 자, 했어요? 턱걸이 횟수가 7번째로 많은 학생. 여기가 지금 5등까지는 여기고 그 다음에 7등은 여기 안에 들어있겠네요. 그쵸? 12회 이상 15회 미만으로 했겠죠. 됐어요?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지금 간격이 3이고요. 3은 계급의 크기 3이고요. 거기다가 사람 수 안 더했으니까 더해볼게요. 40, 12, 9, 7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지금 얼마니? 16, 20, 34, 30, 42? 42명 맞나요? 맞죠? 그래서 넓이가 12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좀 쉬었다가 상대도수 할게요.